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지금 6개월째 근무 중인 50대 가장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쭉 일을 해왔고 무역 관련 업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아예 나와서 사는 건 처음이네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한두 번 제의가 있긴 했지만 워낙 저를 잘 따르고 가정적인 와이프가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 쪽을 가다 보니까 유학처럼 애들 데리고 가기도 싫다고 하더군요. 영미권도 아닌데 무슨 유학이냐면서요.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크고 나서 먼 타국 땅에 나와 있으려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이들은 그립지만 와이프는 그립거나 하진 않네요. 어차피 일하고 친구들 만나느라 바쁠 테니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애들이랑 일주일에 2~3번은 전화해 주더니 2달 정도 지나니까 애들만 간간히 전화하고 요즘은 한 달에 1번 전화하는 듯 싶습니다. 뭐 와이프와의 이야기는 각설하고 회사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절해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레이라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다들 금방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레이를 처음 만난 건 먼저 넘어와서 일하고 있던 동료 친구의 추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혼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우스키퍼를 추천해줬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냥 좀 서로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레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동료 집에서 일을 하고 이틀은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필요 없으니 하우스키퍼를 같이 쓰는 거죠. 혼자서 동생들을 키우고 있는 레이는 집안의 가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눌한 한국말을 조금 구사하는데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풀하우스 때부터 쭉 보고 있다는데 저보다도 더 최근 드라마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옷도 빨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간단한 식사 준비도 해주니까 편하긴 엄청 편하더군요. 집에서는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눈치 보면서 같이 나누던 일이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가정부를 쓰는 거니까 이불도 항상 깨끗하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고생한다면서 집에 가서 좀 먹으라고 한국김이랑 통조림 반찬이나 그런 것들을 좀 줬습니다. 원래도 통조림은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 들고 왔더니 열심히 청소하고 있던 레이한테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줬죠. 그 이후부터 제가 조금 편해진 건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가벼운 농담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레이가 자기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할 일만 하고 바로 가던데 너랑은 좀 편한가 봐 이러면서 은근히 놀리더군요.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솔직히 나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30대를 막 넘긴 나이에 동생들 키우느라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동남아 여자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들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눈도 왕방울만 하고 가녀린 체구에 긴 머리카락까지 예쁜 편이었어요. 동료들이랑 술 먹고 그런 접대하는 장소에 가도 레이만큼 예쁜 여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랐을 텐데 그런 길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신기하네요. 처음에는 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가정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지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좀 정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중간에 집에 들를 일이 있어서 갔더니 울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해줄 돈이 넉넉지 않다고 하대요. 괜히 찡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가불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수중에 있는 돈 얼마 쥐어서 보냈습니다. 연신 고맙다고 하더니 일이 잘 해결된 모양이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기껏해야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지만 이 친구에게는 하늘 같은 금액이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 더욱 살갑게 잘해주는데 없던 애교까지 부려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하는 건가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쉬는 날 집에서 쉬고 누워있는데
빨래를 하던 레이가 옆으로 와서 앉더니 어깨를 주물러 준다는 겁니다. 어깨도 주물러주고 팔도 주물러주고 손길이 닿으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싱숭생숭하더군요. 소파 옆에 앉아서 팔을 야무지게 주무르는 걸 보다 보니 속눈썹도 길고, 그래서 너는 눈이 참 예쁘다 칭찬을 해줬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듯 하더니 또 어디가 예쁜 것 같냐고 물어보길래 분위기가 이상하게 잡혀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한 몸이 되는 순간이 황홀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한낮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녁에 동료 친구 녀석에게 술 한잔 하자고 불러서 만났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실수를 좀 한 것 같다 했더니 그거 혹시 너를 ATM기로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봐서 아닌 것 같으면 키퍼 바꾸자고 하더군요.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부인처럼 행동하더군요. 원래는 제 퇴근 시간쯤에 집에 돌아가서 못 마주치는 날도 많았는데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서투르지만 어디서 한국 요리랍시고 배워와서 김치찌개도 끓여주더군요. 그렇게 밥도 먹고 신혼부부처럼 낮 뜨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태국 여자들은 금전적인 요구들을 많이 한다던데 어느 정도는 좀 예상하고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눈치를 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혹시 어려운 거 없냐,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다, 오늘 때니까 절대 아니라고 손살에 칩니다. 몇 번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는 한국 사람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처음이라 좋아서 그런 거라더군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뭘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거니와 부인이 있는 것도 다 아는데 그냥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고 오해했는지 알게 돼서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쭉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가끔 작은 선물을 하는 정도입니다. 부담될 수준도 아니고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동료는 의아하다면서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정말 같이 있으면 순수하게 저를 좋아하고 보듬어주는 게 느껴집니다.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주고 애교도 듬뿍 떨어주고요. 막상 이렇게 되니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제가 꼭 이곳에 남아야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남이 깊어지기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혹시나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대나무 숲에 소리치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